포스코홀딩스 외국인 지분이 역대 최저인데 지금 어제 기준으로 최저입니다. 어제는 9월 5일 화요일이고요. 9월 5일 화요일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가 찍혔습니다. 30%가 지금 무너진 상황인데 이게 앞으로는 호재가 될 수 있다. 야, 너 말이니 방구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어제 보여드렸던 건데 외국인이 지금 어떻게 팔고 있어요? 포스코 올 들어갔고 9조 원을 넘게 팔고 있습니다. 이거 그룹 전체고요. 포스코 홀딩스만 봐도 9조 원 가까이를 지금 팔고 있어요. 어제도 팔았습니다. 그저껜 사더니 어젠 팔았어요. 삼성그룹은 그렇게 삽니다. 포스코는 그렇게 팝니다. 그리고 이게 한 번도 없던 일입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삼성을 이렇게 한 종목을 이렇게 외국인이 몰빵 쳐갖고 사는 것도 이례적이고 없던 일이고 한 종목을 이렇게 올매도 치는 것도 없던 일입니다. 지금 14일에 29.31%인데 한 번 더 보도록 하죠. 자, 어제 이거 사실 언급을 해드리면서 여러분이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는 겁니다. 외국인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어볼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외국인들한테 한 명 한 명 잡고서 여러분은 저기 죄송한데 포스코홀딩스를 왜 팔고 계십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옵니다. 예, 추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의 포스코홀딩스 과거 매매 패턴을 통해서 집 나간 외국인이 돌아오는 시점을 대략적으로라도 가늠해 보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래에 대한 과거가 확정적 사항을 여러분께 드리는 정보 100% 확실하다는 건 아님을 좀 인지를 하고 좀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잘 보세요. 날짜 3월 31일자에 주주에 관련된 상황인데 이때까지는 이제 국민연금은 8.91%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블랙록은 5%에서 4.97%로 변경되면서 5% 주주에서 현재 제외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블랙록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우리나라 최대 주주가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여쭤보셔갖고 이거 좀 확인을 해봤는데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그리고 이게 이제 6월 30일자인데 기준일이 아직까지는 뭐 5% 이상 주주에서 여전히 아직까지는 제외가 돼 있다. 3월 보유 기준 그리고 6월 보유 기준으로 봤을 때 5% 비중 이하로 내려와서 공시 기준이 없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의 연기금 비중 공시 자료를 보면 자 보시면은 지금 1%가 또 빠지면서 지속적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다. 한마디로 외국인은 9조 원을 팔고 있고 연기금도 어마어마하게 팔고 있는 이러한 수급적 악화가 돼 있는 상황 속에 포스코홀딩스는 어떻게 수급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고 어떤 타이밍에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외국인들 어떻게 움직였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그 요청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지고 온 겁니다. 9월 5일 기준 포스코홀딩스의 외국인 한도 소진율은 29.06%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은 29.06%. 역대 최저입니다. 이런 적이 없어요. 30% 이하로 내려간 것도 지금 처음이고 지금 계속해서 지분 엉망진창이고 줄어들기만 하는 과중에 지금 이렇게까지 내려간 건 집계 이후에 처음입니다. 2005년 이후에 최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일 포스코홀딩스 29.06% 역대 최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프에서 지금 확인되는 게 이 빨간 게 주가예요. 그리고 이 파란 게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는 게 이게 외국인들의 비중입니다. 자, 외국인들의 비중이 빠지면 주가가 같이 빠져야 된다는 게 우리의 평상적인 상식인데 주가하고 얘네 둘이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완전히 얘네 둘이 괴리감이 이렇게 큰 거예요. 왜 이렇게 크지? 라는 걸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와 관련된 패턴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과거의 포스코홀딩스의 외국인 지분율이 축소된 시기 그리고 지분율 정도를 하나하나씩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과거에도 포스코홀딩스가 외국인들이 팔았을 때 주가가 오히려 올라갔었는지 아니면 외국인들이 팔 때 주가 한마디로 커플링이 되는지 디커플링이 되는지 살펴보고 지금의 디커플링이 이례적인 상황이라면 과연 외국인들은 언제 복귀를 하는 시점으로 잡을 수 있는지를 지금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게 2023년 9월 5일인데 지금이 이제 최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역대 최저치 구간이고 30%도 이탈돼 있는 9월 5일 부근에 지금 한 달치 구간인데 굉장히 지금 외국인들의 비중이 30%가 안 될 정도로 낮습니다. 그럼 과거에는 얘네가 과연 얼마나 가지고 있었냐? 그러면 2020년 5월 50%가 이탈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가 언제요? 코로나 시국입니다. 코로나 시국. 예. 이때가 이제 이탈이 됐던 그래도 절반이네요. 그렇죠? 절반을 외국인들이 갖고 있네요. 지금 30%가 무너졌는데 그 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50% 이상으로 유지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50%가 무너졌던 게 또 언제요? 2015년도 11월입니다. 어머, 이때가 이탈이 됐었네. 그리고 2008년 가니까 이때는 좀
경기 상황이 이제 리먼 브러더스 얘기 나오고 막 그럴 때잖아요. 41%대까지 지분이 축소가 됐던 시기가 2008년입니다. 그러니까 41%만 되고 야 외국인들이 진짜 지분이 적을 때네 라고 생각하면서 41%면 야 50, 60까지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 때는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네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하고 비교하면 무려 12%나 높은 지분량인 거죠. 2004년도 부근에는 외국인 지분이 어디까지 갔었냐면요 70%에 육박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때는 외국인들이 그냥 포스코홀딩스 막 담은 거예요. 예. 이때 막 멍거 형도 찰리 멍거 형도 사고 막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손절치고 나가고 2000년대 이후에 외국인 지분 40% 붕괴는 처음 있는 일이고요. 역사적으로 30% 붕괴도 없던 일입니다. 즉 현재와 같은 외국인들의 추세 이탈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던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전반적으로 봤을 때 2019년도에서 17년도에서 19년도까지는 55%의 외국인 지금 보유 비중 유지를 하고 있었고요. 2011년부터 2012년대까지도 낮았는데 낮은 게 40% 후반대의 외국인 비중이 유지가 되고 있었다고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똑같은 얘기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외국인 지분율은 역대 최저치다라는 것들이 계속 자료를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죠. 예. 외국인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매도하는지 추측이잖아요. 몰라요 사실은. 추측뿐이에요. 철강 섹터라는 인식이 얘들이 아직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철강 섹터면 펄을 이 정도 주면은 많이 주는 거니까 그럼 매도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배당을 예전에 4,000원씩 줬는데 2,000원 주다가 2,500원 올려도 아직도 마음에 안 들어서 배당이 줄어서 아니면 포스코홀딩스가 지주사여서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지만 이건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패턴 분석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은 과거 사례와는 굉장히 큰 다른 점이 포착이 되는 게 이 부분인 거죠. 예. 이 디커플링이 되는 이 부분이 지금 가장 큰 차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외국인 지분율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그대로 움직였습니다. 외국인이 팔면 주가가 빠지고 외국인이 사면 주가가 오르고 한 번도 이게 어긋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외국인들이 주가를 이렇게까지 끌어내리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겠죠 뭘 사실은. 공매도 그렇게 죽어라고 치고 있는데 얘네들. 공매도 지금 잔고 1위예요. 근데도 그렇게 죽어라고 파는데도 주가는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 살펴보니까 2007년도 11월 19일부터 그러면 얘네들이 뭘 보자는 거냐면은 이 과거를 왜 보냐면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판 다음에 몇 년 동안에 다시 원상태로 복귀가 됐느냐 막 팔 거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지분을 이렇게 막 팔아요. 그러다가 언젠가 다시 사들이잖아요. 어떤 호재든지 간에 어떤 이유든지 어떤 트리거든지 간에 다시 사들여요. 그래갖고 요렇게 만드는 한마디로 요 시점이에요. 여기부터 외국인들이 사고 외국인들이 파는 요 간격, 예. 이 간격 사이의 주기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 주기를 한번 봤더니 2007년도에 보니까 11월 19일 50.02%였고요. 2009년도 12월 24일에 50.02% 그대로 50.02에서 50.02로 요렇게 요 상태에서 요거 그냥 이게 2007년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여기 50.02, 여기가 50.02 그대로 지분이 팔았다가 복귀가 되는 시점을 보니까 41%대까지 얘네가 빠졌었어요. 50에서 요 위에 하단이 41%. 다시 복귀되는데 시간이 한 2년 정도가 2007년도엔 걸렸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2012년도 사례를 살펴봤어요. 마찬가지로 50%에서 정확하게 이 50%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지분율이 줄어드는 이 50%까지 내려오는 요 과정 사이에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금 올라가는 요 과정 사이에서 몇 년이 걸렸냐면 이번에는 3년 정도, 3년, 이건 좀 길었네요. 3년 반 정도가 지금 걸려갖고 제자리에 갔어요. 그러면 3년 뒤에 산다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 얘네들이 팔아요. 얘네들이 팔면 그래프가 사실은 얘네들이 이렇게 팔다가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사다가 이렇게 그대로 살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몰라요. 근데 전반적인 패턴을 봤을 때 2년에서 3년 사이에 사고 팔고를 지금 하는 주기가 나타난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현재는 어떤 상황이에요? 여기가 2021년 4월이거든요 55%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다. 큰 틀에서 보면 55%부터 29.06%대까지 2021년 4월부터 지금 한 2년 반 정도 됐죠. 2년 5개월 동안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과거 패턴으로 봤을 때 만약에 3년이 된다면 사들이기 시작하는 시점이 3년 반이라면 사들이기 시작하는 시점이 이제 나타나는 게 과거 패턴으로 봤을 때 멀지 않았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평균 산출을 보면은 매도했던 물량을 채워야 할 시기가 멀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뇌피셜을 돌려본 거예요. 그렇다면
얘들도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예요? 제가 이전에 5월달에 이거 방송을 했더라고요. 5월달에 방송을 했었는데 5월에 말씀드렸던 게 10월에 리튬 생산이 이제 될 거고 숫자가 찍힐 거예요. 그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10월에 그래서 하필 공교로울 수가 있다. 하필 2년 반 정도가 됐는데 하필 그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됐어요? 예,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근데 알고 있었잖아요. 알고 있었는데 가시화가 되고 확정적으로 우리는 알고 싶어하는 시장의 심리를 이 기사를 통해서 안 거예요. SK증권에서 나온 이 공장이 증설되고 그 다음에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2027년도까지 리튬 생산이 가능하고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면서 10월부터 본격 생산이다 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본격적인 기사화를 통해서 가시화가 된 거고요. 리튬 플러스 알파로 하나 더 나왔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예요? 전기차 소재 공장. 어떤 분들이 지금 강판의 꽃이라고 불리는 무방향성 전기 강판을 포스코가 만든다고? 라고 댓글을 달리는 기사 있잖아요 지금. 예. 기술 진입 장벽도 높아갖고 알짜 사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전 세계에서 10개 정도밖에 하지 못하는 상황하고 밸리체인으로 지금 가지고 있고 지금 올해 7월부터 본가동을 지금 시운전하면서 준비 중이고 상징성이 큰 상황이고 이름은 이렇게 되고 수요가 아마도 전기차가 많아지면 수요가 급증할 수 있다. 그래서 생산량을 수배씩 늘리면서 증설 경쟁을 하고 있다. 그래서 2033년도에는 400만 톤, 지금 현재 10배가량 성장이 전망이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들까지 지금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리튬 지금 생산 얘기가 10월에 나왔고 전기차 소재 공장도 10월. 이거 다 알고 있던 소식들이긴 한데 전해드렸던 소식들이긴 한데 당장 다음 달에 진행된다는 소식이 확정적으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면서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까지는 외국인들이 좀 들어왔었는데 그저께까지는 어젠 또 팔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추세적으로 이틀 매수했다고 외국인들이 돌아왔다고 보긴 좀 어렵잖아요. 연기금도 하루 매수했다고 돌아왔다고 보긴 어렵고요. 다만 외국인하고 연기금의 특징은 팔 때 한 번에 시원하게 팔고 살 때는 또 꾸준하게 매수를 해 나가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패턴들도 함께 보자라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홀 외국인 어제만 봐도 이거 어제자로 다시 업데이트를 한 건데 올해 들어가지고 8조 9,600 지금 8조 9,830억 원? 요 정도를 지금 판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액수를 지금 매도를 한 상황이고 공매도 누적 잔고도 이틀 전 기준으로는 조금 줄어들었어요. 근데 다시 늘어났을 확률도 있어요. 어제 많이 쳤더라고요. 그래서 공매 일부 상환을 하기도 하지만 왔다 갔다 하지만 1조 가까이 지금 잔고가 쌓여 있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요. 얘가 지금 환장하죠. 진짜 사실은 얘도 환장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코스닥 기업이 지금 코스피 기업들보다 잔고 금액이 이렇게 많다는 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말이에요, 방구예요, 지금. 오늘은 이제 포커싱이 왼쪽에 맞춰져 있어가지고 홀딩스에 맞춰져 있어서 그런 거지. 코프로도 지금 아까 보여드린다는 게 이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잔고 비중을 좀 보면 되는 거고 거래 비중도 많고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 연기금이라는 매도 악조건, 수급의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제까지 보니까 115.91% 1월 2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제 기준으로 115.91%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외국인의 수급의 그런 불균형과 지금 주가의 상관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렸고 외국인들은 한 번도 없었던 매도를 치고 있는 상황이고 연기금도 매도를 지금 1%나 비중을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고 연초부터 계속 팔고 있는데 오히려 주가는 2배가 넘게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지난번에 언급드렸듯이 2차전지 2차 상승 끝나고 조정기에 접어들면서 여러가지 종목별로 움직임 달라지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포스코홀딩스는 기관 연기금이 강하게 팔았어요. 지분 줄어들었고 외국인도 지금 역대 최저치까지 지분이 줄어들었지만 두 주체가 강하게 매도하는 동안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주요 매도 주체가 액티브하게 매도한 상황이지만 주가 타격이 적은 종목을 고르자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런 거고요. 매도한 주체가 다시 해당 종목을 액티브하게 매수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주가는 탄력적으로 움직일 확률은 높아진다는 건 이거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당연한 이치고 그래서 그 타이밍을 한번 보는 건데 과거 패턴으로 봤을 때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외국인이 이런 상황 속에서 떠났던 외국인들이 돌아온다면 주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외국인들의 패턴을 그래서 보여드렸던 상황이고요. 대략 2년에서 3년 반 주기로 슬슬 돌아와도 지금 상황이 팔기 시작한 시점부터 보면은 이상하지 않은 시기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뇌피셜로 외국인이 돌아오기 위한 트리거가 필요하다고 언급을 했던 거고, 그게 10월 리튬 뭐 이런 얘기, 현재까지는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SK이노와 LG화학 뭐 공통점이다,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무겁다고 소문난 종목들이다. 네. 그리고 한 종목에 몰빵 치면 머리 아픕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근 추세에서 그렇게 되고 있죠. 그러니까 나눠놓으면 돼요. 같은 섹터에서도 나눠놓고 다른 섹터로도 조금 나눠놓고 현금 보유했다면 머리가 좀 덜 아프고 오히려 내려도 수익이 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가지 더 특이사항, 전일 2차전지 대다수 종목의 연기금 매수가 소량이라도 유입된 부분이 어제 저는 개인적으로 포착이 되더라고요. 포스코홀딩스에 16억 5천만 원 정도의 지금 매수가 들어왔고요. 에코프로가 2,300만원, 크진 않지만 BM의 6억 5천, 포퓨에 26억, 그리고 엔솔은 조금 팔았는데 이노도 샀고, 코스모 신소재도 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있다. 전반적으로 연기금의 매수세가 어제는 살짝 들어온 것도 특징이다. 어제는 5일입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정도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